자, 여러분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9월 평가원의 고전소설 지문입니다. 작년 수능에 이어서 역시나 올해 이제 9월 평가원 같은 경우도 문학의 포문을 열었던 지문을 고전소설로 세팅을 해두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굉장히 압박이죠. 시작하자마자 고전소설이 딱 튀어나오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결국에 고전소설은요, 내가 요 지문을 장면 단위로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 상과 이화의 어떤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이화가 상에게 자원하는 장면, 이화와 여백, 조력자 여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이화와 관리와 백성들이 어떠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여우와 이화가 대립하고 있는 장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면을 라벨링 해 두시고 선지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이제 물어볼 때 빠르게 해당 장면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냥 읽고 외워서 풀어도 되지 않아요? 꼭 지문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기에 요즘 평가원 고전소설의 지문들이 너무나 지엽적이고 치사하고 너무나 세밀한 것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의 어떤 선지들도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우가 한 명 죽었냐, 여우가 한 마리 죽었냐, 두 마리 죽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화가 소리만 질렀냐, 아니면 소리 지른 다음에 나무도 뱄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실수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 기억하려는 강박 때문에 고전소설을 오히려 더 파편화시켜가지고 연결짓지 못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이상한 고전소설 독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쭉쭉 연결지어서 읽으시면서 장면 단위로 요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장면으로 다시 크로스 체크 하시면서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장면 어디 있었지? 그리고 빠르게 그 장면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정답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문학 보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6월 평가원하고 보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전소설의 일반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전소설의 일반과 고전소설의 특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김진옥전 6월평가원, 당해년도의 6월평가원 지문에서도요, 어떤 영웅소설의 일반, 영웅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용왕들은 주인공을 도와주는데 여기에 나오는 용왕은 아주 특이하게도 특이점이 오히려 도움을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거죠. 제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게 9월 평가원이고 이게 6월 평가원, 21년 6월 평가원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9월 평가원 지문에서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모습과 특이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21년 6월 평가원이네요. 이 전우치전인데 올해 또 전우치전이 아주 핫 이슈니까 이 전우치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21년도 6월 평가원 지문인데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굉장히 보기가 비슷하죠.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어떻게 다른지, 유사점과 다른 점, 이것도요, 유사점과 특이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이다 하고 전형적이다 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죠. 여기도 일반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 고전소설의 일반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현과 극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흥미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긴장과 이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날 해피엔딩이 일반적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고전소설의 상투,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이제 EBS 작품이라던가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품은 이 점이 특이성이네, 이 작품은 이 점이 특이성이고 이 점이 일반적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역시나 6월 평가원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평가원 지문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김진옥전에서 용왕은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여기선 도움을 받더라, 굉장히 특이하더라, 변모된 양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면모와 특이적인 면모를 여러분들 좀 나누어서 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력자가 굉장히 좀 특이했죠. 넘어가셔서 이제 장면 단위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시면 처음 부분에 속도 내면 안 됩니다. 인물관계 잘 잡아가셔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화가 이제 지금까지 벼슬을 못하고 분울해했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임금께 이야기를 한 거야.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여산고을에 가는 원님마다 다 죽고 고을이 황폐해진다고요? 저에게 교훈을 주신다면 저에게 뭡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여산고을에 가서 제가 위기를 한번 좀 극복해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번 생각해 보면 자, 이화는 벼슬을 못했던 울분을 기억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서 어떤 영웅의 일반적인 면모를 생각해 보면 이화는 벼슬을 못했던 울분을 임금께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는 영웅으로서 멋지지 못한 모습인데, 일반적이지 못한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제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제끼시면 안 되고, 가서 보시면 이화가 좀 특이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화는 벼슬을 못했던 울분을 기억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여산부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화 입장에서는 이 울분, 그치? 이 평생의 어떤 한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야. 드디어 나도 벼슬을 해보는 거야. 또 임금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이화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또 기회가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거고. 그래서 가족이 깜짝 놀라서 말렸죠.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화와 여백입니다. 여백이 이화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점은요. 이화가 여백을 협박하고요. 여백도 나름대로 또 이화를 협박합니다. 야, 너가 지금 나를 베면은 너도 죽을걸? 너 내 도움이 필요할걸?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이화가 협박해. 은근히 말하기를 좋은 꾀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요. 서리적 표현이죠. 좋은 꾀만 가르쳐준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조력을 받아내는 방법이 좀 일반적인 고전소설하고는 다르네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에서는 조력자가 허허 하면서 나타나서 막 알려주죠. 그죠? 막 웃으면서 알려주고. 그럼 영웅은 감사합니다. 어찌 미천한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십니까? 이러면은 너는 하늘의 자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길목에서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면서 너 힘들 땐 이 부채를 펼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력자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이화하고 여백은 좀 재밌습니다. 이화가 알려줘. 안 알려주면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걸? 그랬더니 얘기해봐. 이랬더니 여백이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네요. 여우 한 쌍 있어. 여우 한 쌍. 이거 진짜 미칩니다. 여우가 두 마리예요. 두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고 이 암여우하고 수여우가 결국에 노파하고 노옹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거죠.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일시에 둘을 잡아내야만 변이 없으랴. 고전소설은 너무 살벌해. 이 인물의 대사도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지? 발화 의도를 잘 잡아내셔야 되는데 여우를 잡되 이 조력을 아주 잘 파악을 해야 돼. 대충 들으면 큰일 난다. 여우를 잡되 둘 다 동시에 일망타진해야지 하나만 잡으면 큰일 나. 이거 거꾸로 읽어보면 둘을 다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지 않고 하나만 잡아내면 변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평가원에서는. 이화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말하기를 오케이 알겠어 하고 쭉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억만 사람으로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내서 겹겹이 불러 진을 치고 나무를 베어라 라고 얘기했어. 모든 관리와 백성이 나무를 왜 베십니까? 이 나무는 극히 영험합니다. 나무 위에 백발노원과 노파가 나오는데 신선입니다. 신선이 아니고 여우인데 얘네들 모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이제 원이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니네가 뭘 한다고 내 명을 거스르느냐. 하란 대로 해. 빨리 나무를 베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A가 뭐였습니까? 말하기 방식이었죠. 말하기 방식. 그래서 결국에는 근거와 주장으로 나누셔야 돼. 말하기 방식은 항상
근거와 주장으로 나눠야 되고 우리 고전소설에 나오는 옛 인물들은 근거가 한 트럭이고 주장은 없거나 숨어 있거나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숨어 있죠. 결국에는 하고 싶은 주장은 뭐야? 나무를 베지 마세요인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A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제 2번이죠. 상황을 가정하면서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 나무가 그쵸?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근거죠, 근거.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뭐야? 하지 말자, 나무 베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야 빨리 그냥 베어. 그래서 나무를 베. 나무 속에 피가 나면서 베지 마세요. 한 번 더 이제 말리는 거죠. 누가? 여기 나오는 이제 누굽니까? 관리와 백성들이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이 또 열받아서 야 빨리 배 소리를 엄청 지르네요. 계속 고성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일시에 배니까 나무 위에 백발노인과 노포가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거야.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고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둑어둑해져.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지문에 나오는 정보들을 외워서 선지 판단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선지에서 물어보는 정보들이 너무 치사하고 너무 지엽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노음과 노파가 소리를 한번 지르고 이화가 소리를 지르고 군사와 백성들이 나무를 뱄다. 근데 선지는 어떻게 나왔어? 이화가 소리를 지르고 나무까지 뱄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너무하죠. 이화가 나무를 벤 게 아니라 군사와 백성들이 나무를 벤 거야. 이걸 외워서 풀 거냐고.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선지를 본 다음에 해당 장면으로 돌아가서 재확인을 해야 안 틀린다 이 말이야. 이화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까진 좋아. 근데 나무를 베었다가 틀렸다고. 나무를 벤 게 아니라 나무를 베도록 시켰다. 그래서 군사와 백성들이 나무를 뱄다라고 읽어야 되고, 얘는 절대 그냥 풀지 마세요. 해당 장면으로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 그러면 여기 이화 있고 여기 백발농 노파 있네. 이 둘이 싸우는 장면으로 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면에 대한 라벨링, 장면에 대한 제목만 달아두면 빨리 해당 장면으로 돌아가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짐승을 죽였어요. 그렇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B에서는 뭐래? 감사합니다. B까지 확인하시면 B의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B에서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근거를 얘기하면서 주장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근거, 이 발화의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지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전이죠. 반전 영화야. 근데 수여우만 죽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매우 놀랐다. 그래서 이화가 왜? 여우는 한 쌍인데 수여우만 죽었어. 그러면 암여우는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여백이 한 번에 일망타진하라고 했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장면을 통해서 선지가 또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한 번에 죽여야 된다가 여백의 조언이었는데 수여우만 죽었으니까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합니다. 선지 자체가 너무 치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반드시 선지하고 지문을 계속 연결지어서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고전소설을 뚫어낼 수가
있겠네요. 수능에서도요, 요즘 트렌드가 고전소설의 일반과 특이성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지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면모들, 전형적 어떤 상투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소설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